뭐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네. 괜찮았고 오늘 네. 또 이제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줬고 예. 그러니까 뭐 반등은 반갑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소꿉놀이를 하든 뭐 도둑질을 하든 이제 네. 날씨가 좋아야 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장은 이제 오르면 좋은 겁니다. 뭐 여러분 뭐 오른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오르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반등은 무척이나 반가웠고 간밤에 이제 FOMC 얘기도 뭐 잠깐 하자면은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미 그 파월 연준 의장은 25bp 인상을 이미 천명을 했고 또 이전에 딱 그 어떤 힌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올해는 이제 연준이 거의 매번 정례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25bp 올리고 앞으로 6차례 올릴 것이다. 이거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가 거기에 뭐 환호를 하는 이런 모습이니까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지금의 반등은 약간 좀 이제 아전인수하는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올랐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시장을 우리가 뭐 치열하게 뭐 치고받고 싸워도 결국엔 수익이 나야 되고 이제 주식이 올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는 조금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여전히 따져봐야 될 것들 많이 있다. 요걸 좀 이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 차트 잠깐 네. 보면서 점검을 하면,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제 이전 저점을 지켜낸다라는 거, 요 정도는 의미는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뭐 모처럼 뭐 코스피가 뭐 장 막판에 이제 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장 막판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모처럼 좀 안도할 수 있는 하루였는데, 뭐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중화권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그 상해 종합 지수하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어제 3.48% 상승을 하면서 급반등을 했죠. 최근에 막 많이 이제 흘러내리다가 항생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항생 지수는 어제 무려 9%, 네. 이건 폭등이죠. 9%면.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영향이 어제 우리 시장의 장 막판에 어떤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이제 주었고, 또 이게 이제 미국 선물 지수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이제 주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OMC라는 결과를 이제 받아 먹으면서 이걸 또 이제 다시 이제 아전인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간 스토리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 쳤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직 따져봐야 될 것들. 왜냐하면 어제 코스피가 요만큼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로 조금 싸워볼 만했던 구간을 우리가 보통 2,700을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일단은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확신하기에는 따져볼 것들이 많다. 일단 당장 지금 이제 러시아 뭐 디폴트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뭐 장중에 이런저런 디폴트 관련해서 뉴스가 좀 약간 좀 오보성 뉴스도 제가 좀 확인했어요. 뭐 사실상 뭐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에서는 너희들이 이제 스위프트 제재로 이제 우리 달러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결제를 뭐 루블화로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결제를 뭘로 이제 결제 통화를 뭘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약속이 돼 있는 건데 뭐 달러가 결제가 안 되니까 너 뭐 루블화 갖고 가라. 뭐 이런 식이면 이게 사실상 뭐 디폴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오보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러시아 디폴트 관련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부분들이 나온 건 아직은 없다. 그러나 일단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일단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만약에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고 했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번처럼 또 아전인수를 해줄지, 아니면 얼굴색을 바꿀지, 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우려도 이제 뭐 간밤에 뉴욕 증시의 상승 요인 중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뭐, 이제 우크라이나를 뭐 중립국화하는 쪽에 대해서 뭐 협상의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제 전해졌는데, 이것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 그러니까 푸틴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푸틴의 이야기들은 다 뒤집혔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다만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를 정리해봤을 때 가장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어제 시장이 반등했을 때 영내에서는 환율이 7원 정도 하락해서 1,235원대로 마감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18원 정도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1223원대를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더라도 뉴욕 증시의 그 상승분이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진 않고 좀 뭔가 이제 상승폭은 좀 아쉬웠던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환율이 그만큼 떨어진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제대로만 좀 반영이 된다면은 좀 이제 시원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뭐 꾸역꾸역 뭐 이전 저점은 뭐 지켜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원한 반등을 이제 못 보여주는 이유는 저는 이제 환율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환율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요 정도 선만 보고 아직 뭐 시장에 대해서 뭐 낙관하거나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뭐 종목도 안 가지고 왔고 시간도 좀 많네요. 그러니까 뭐 네. 댓글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뭐 실시간으로도 뭐 질문 뭐 해주시면은 제가 또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시장 점검은 일단 이런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니까 환율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 된다면 시장이 또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 아직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부장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업종과 섹터 또 종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판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똥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진눈깨비가 오든 한방눈이 오든 일단 하얗게 덮이면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등이 그것이 진눈깨비 일지연정 이 질퍽질퍽한 이 냄새나는 이 개똥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그건 반가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시금 뭔가 이제 시장에 뭔가 이제 하얗게 좀 덮인다는 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가총액 뭐 상위 대형주들도 모처럼 뭐 이제 훈풍을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쪽에서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서 아직은 이제 시장의 어떤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조금 더 좀 무게를 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전격적으로 타결돼서 이제 전쟁이 그냥 끝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그런 이제 그 이슈가 딱 등장을 하면서 막 그날 막 코스피가 뭐 이를테면 한 100포인트 막 올라가고 뭐 나스닥이면 5% 이상 막 만약에 폭등한다. 차라리 그때 그거 보고서 전 지수 베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에서 그런 작용이 나와봐야 2,70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일단은 시장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 퍼스트 클래스가 뭐 주식 뭐 요만큼 갖고 있고 뭐 현금이 좀 왕창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할 거 다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시장이 올라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계속 오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낙관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좀 보자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시장이 올라가냐 종목이 올라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3월이 지금 2주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주제로 이제 다뤄드렸듯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냐, 감사 보고서 상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포트 상담해 주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특히나 이제 그 부분에 좀 이제 주안점을 두고서, 왜냐하면 이제 그걸 먼저 좀 솎아내고 걸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슈만 아니라면은 그냥 바로 재정비를 해서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좀 고민한다면 3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뭐 좀 그러니까 생소한 종목들, 뭐 시가총액도 막 200억, 300억 막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연속으로 막 적자가 막 누적돼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그 감사 보고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그 앞으로의 시장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걸 좀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은 상징적인 종목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게 현대차예요. 요즘 현대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현대차가 이제 어제 모처럼 이제 3% 정도의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라면 뭐 추가적인 반등을 좀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확실하게 바닥을 다졌느냐라고 따져보기에는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일단 어제 현대차가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죠. 3% 반등을 했는데 수급은 그렇게 바닥을 확인시켜줄 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14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은 4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바닥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수급은 좀 아쉬웠다. 근데 오늘 현대차는 좀 반등 시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차의 수급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선.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말 장기로 본다면 이 가격은 솔직히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사도 저는 되는 가격이라고는 봐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연 현대차를 오늘 사면 내일부터 오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면 내일부터 오를지 아니면 뭐 아침에 사면 오후부터 오를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는 아직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바닥에 확신이 없다면 역시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신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어제 시장이 이제 모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정책주 섹터가 더 강하게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제가 예전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KCC 건설이에요. KCC 건설. 어제 이제 장중에 27%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대형 건설주들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좀 뜨뜻미지근했던 녀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장중에 27%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시장이 이제 조금 이제 안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사실 이제 뭐 대선 전, 대선 후에 정책주들이 움직인 거 보면 다 해묵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뻔한 종목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먼저 이제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이제는 그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후속주들이 이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뭐 뜬금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유는 다 걸려서 올라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제 KCC 건설의 급등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훈풍을 받을 것이지만 이미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가 어느 정도 꽉 차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많이 소화해내질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수주 잔량이 적은 중소형 건설사 쪽에 좀 수주의 훈풍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용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주 중에 대표주들 뭐 이제 기계적으로 사는 그런 주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이제 후속주들이 지강 랠리를 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 쪽이 훨씬 더 이제 확률이 높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감사 보고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은 2주 동안 내가 가진 종목들 주주총회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아직 뭐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각별히 왜냐하면 저는요. 4월 돼가지고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내 종목이 거래 정지됐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런 상담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미리 그런 일이 없게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적어도 시장이나 종목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은 제가 뭐 때 되면 하나씩 또 가지고 오니까 알죠. 그 정도만 네.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포스트 클래스 뭐 어려운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선전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조금 제가 이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가볼 생각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 든다면 그러니까 계속 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벤트 신청 많이 해주세요. 뭐 치킨하고 공연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당분간은 지수보다는 종목 필수 체크다라고 네. 별별 방송님이 네. 또 조성우 부장님과 같은 맥락의 의견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아니 케어랩스 물어보시는 네. 지금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어제 장중에 또 8% 넘게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요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걸 요렇게 또 스토리 잡아드리기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인성 정보를 볼게요. 인성 정보가 이제 그 윗꼬리를 달고 어제 음봉. 그러니까 어제 이제 시가가 고가 부근에서 이제 약간 밀려서 끝났죠. 하지만 주가 레벨은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래량도 같이 좀 띄워서 보여드리면 살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케어랩스는 이제 뭐냐고 하면 후속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주로 지강 랠리를 기대하는 건데 아침에 시가에 3% 상승을 했다 갑자기 치고 올라가다가 인성 정보가 이제 흘러내리니까 이제 동조화돼서 이제 따라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 어제 거래량이 이제 더 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50만을 돌파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비대면 원격 진료주들에는 계속 이제 훈풍을 불어 넣어줄 수 있고 새 정부의 이제 그 비대면 헬스케어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바닥권. 예를 들면 어제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장중에 따라가 물리는 그림이었죠. 근데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시가에 3% 떠서 따라 들어갔다 치더라도
어제 사실상 뭐 이렇게 물리는 그런 이제 구간은 네.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정책주라든지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묵은, 그러니까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는 그냥 정책주 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저거 하고 그냥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KCC 건설처럼 요런 이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바로 2선, 3선에 있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물론 이제 장 초반에 막 급등시도가 나왔어요. 물론 네. 이제 그것도 인성정보가 계속 올라가고 비트컴퓨터 계속 올라가면 장대양봉을 세웠겠죠. 하지만 대장인 인성정보가 어제 이제 조금 이제 힘이 빠지니까 얘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보조는 맞춰준 거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레벨은 물리는 구간은 아니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나 정책주를 할 때도 이미 솟구쳐 있는 놈을 따라가면 일단 뭐 하루에도 뭐 운이 나쁘면 막 10%씩 물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2선에서 이제 오버래핑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이런 이제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하단을 단단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케어랩스 여전히 유효하고 어제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쪽에 저는 더 의미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까지 해봤고요. 당첨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님입니다. 엄청나게 긴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퍼스트클래스 주식 초보인 저에게 담배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뮤지컬 갈라 콘서트 티켓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 콘서트인데 꼭 보러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치킨입니다. 이재원 님입니다. 조성우 부장님 아침마다 시청하고 있는 20대 분이래요. 항상 좋은 말씀으로 주리니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치킨 무료 쿠폰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 분 더 저희가 기습적으로 커피 무료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최연진 님인데요. 해외 여행 가는 그날까지 한번 가보렵니다. 퍼스트클래스 취지에 맞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